주말 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조 26회 하남시 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은 기대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조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부 및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2024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관리과장 서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텍스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8억 8,400만 원이 감소한 124억 2천만 원으로 35.6%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92조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 계약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소한 4억 5,100만 원을 반영하여 온도시 지역과 부사지구, 유해, 감염지구를 포함한 신속한 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시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은 492조입니다. 재난 대응 긴급 복구 공사비로 전년 대비 5천만 원이 감소한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수해, 태풍 등 자연 재난의 신속한 복구 체계를 통해 시내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인 교량 및 지하차도 등 95개소 시설에 대해 보수 공사비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4억 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구조물 안전 점검을 위한 용역비로 전년 대비 과장님 다음 페이지 하지 마시고 몇 페이지 네. 찍어서 해주세요. 세출 예산안 연세서 492조입니다. 도로 구조물 안전 점검을 위한 용역비로 전년 대비 5,250만 원이 감소한 2억 9,750만 원을 반영하여 교량 및 지하차도, 지하보도 7개 시설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93페이지입니다. 예산 6교 및 경사로 신단기 36대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 대비 약 400년 증액한 2억 2,090만 2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 산출액은 유인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94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비로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증액한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여 가로등 7,881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유지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94조입니다. 보안 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4천만 원이 증액한 4,100만 원을 편성하여 하남시 관내 보안 등 4,416개 유지관리의 업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등 유지보수 단가 계약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6천만 원이 증액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하남시 관내 공원 등 2,475개에 대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공원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보완 등 교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9,700만 원을 증액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천연동 의원, 노후 보완 등 270개를 LED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96조입니다. 관내 도로변 개초 자립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5천만 원이 감소한 3억 1,560만 원을 반영하여 보행자 불편을 해소록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상 도로 정비 공사를 위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5,400만 원이 감소한 2억 1,260만 원을 편성하여 신장동, 덕풍동 등 5개소 지역에 도로 재포장을 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90조입니다. 관내 도로 수량 21곳을 위해 전년도 대비 6억 2,100만 원이 감소한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도로 포장 유지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 전년도 대비 2억 9,100만 원이 감소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도로 포장 불량 보완 전개를 통해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97조입니다. 원도심 지중화 8개설대에 추진한 결과 전국 공중사업인 1개소 신장 전통시장이 확정되어 총 사업비 49억 1,500만 원이 으로 우치 부산 금액 1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498조입니다. 이사하여 자전거도로 환승 주차장 관리 운영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2천만 원이 증액한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사하여 환승 주차장 물론 지상 역사 주변까지 관리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긴급 보수를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여 2억을 편성하여 관내 자전거 파동 도안 긴급 보수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98조입니다. 자전거도로 노면 및 안전 표지판 정비를 위해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자전거 이용 안전 시민 확충 및 신속한 보수 체계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철저히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난간 설치 비용으로 신규 사고 2억 원을 편성하여 한강변 자전거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구간 전개를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또한 2024년도 관수예산 설치 연장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관리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박선생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그 도로관리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 여러분들의 감사한 수고가 있었는데 제가 제출받은 집행률 자료를 보면 우리 도로관리과 집행률이 지금 현재 50%가 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9.44%인지 11월 말까지 나왔는데 우리 도로관리과가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회 추경에 확보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고 이율과 명시 이율로 좀 넘어가 있어서 집행이 그대로 있는 상태고 제일 큰 비용이 여기 한강변 사고 위험 대응하고 19억 돈, 17억 정도 그 비용이 지금 현재 다른 회계년도로 2024년도로 넘어가는 거 그게 큰 비용이 됩니다. 그 명시 2월로 넘어간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하청과 이게 전국 그 한강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협의 부문 과정인데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오송 지하차도 지금 현재 한강 그 하청변을 손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하청을 손대가지고 재망을 손대서 위험 부담이 있다는 어떤 그런 의견에서 조금 그런 부정적으로 생각이 지금 협의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전거 도로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예산안을 올렸다면 그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이 사업이 타당한가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잡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집행률이 부서별 집행률을 결산서를 통해 보면 이 도로관리과가 5개의 부서 안에 들어갑니다. 75%밖에 안 되거든요. 이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또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속비 사업도 있고 명시 유월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하지만 자전거 도로처럼 이 사업이 타당한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다 치면 안 될 거를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당초에 예산 사업이 전부터 그 한강유흥청하고 협의해 볼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큰 수해로 인해 가지고 우동 지하차나 그런 부분. 그러면 적어도 2회 추경 때는 아셨습니까? 아니면 3회 추경 때 아셨습니까? 만약에 사전에 인지하셨다면 그 사업비의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 놓으셨어야 다만 얼마의 이자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 그냥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 부서에서 예산을 잡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이 집행률이 제로인 부서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덕풍공원로 자동 제설 장치 설치 사업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네. 그럼 아직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거라서 네. 여기서는 집행률 제로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정공원 보행통로 경사로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요. 그건 아직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부 중에 있습니다. 빛으로 행복한 벚꽃길 명소 조성도 우리 부서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벚꽃길 관련해서는 25%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비 넷이 된다 해서 저희가 예산 내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도비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이제 특조금인데 지금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추경할 때는 도비가 네. 특조금이 내려올 거라 해서 네. 반드시 이 예산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이 관련해서도 저희 의회는 부서의 말을 믿지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아마 저희 이번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려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만 저희가 죄송하지만 행정은 예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행정은 예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더욱 면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94페이지에 우리 노후화된 공원 등 교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업 대상지가 미사지구 원도심 2개구역이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이 자세히 알 수 없게끔 이제 또 세부 내역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제출해 주시는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제출해 주시는 자료에 있어서 사업 대상지가 원도심 하나, 미사지구 하나라고 해서 지금 2억 2천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 등 유지보수 2억 2천에 대한 그 예산 어느 지역을 지금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으로는 494페이지고요.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 계약 안에 사업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 공원적인 전체가 단가계약 1번역, 2번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집행하는 거라 지금 잡혀 있는 건 원도심 지역의 공원등은 공원등이 원도심에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거 아니 만들어져 있는 거하고 미사지구 내에 안에 있는 공원등 유지관리 공원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1번역, 2번역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이 반영된 그 사업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보안등이라고 설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도심 중심으로 지금 어두워서
범죄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부서에 면밀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요.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생활 불편에 또는 범죄의 위험도가 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집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원장님. 아니 저도 좀 모르겠다니 여기가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거를 보고서 상당히 놀랐어요. 근데 앞에서 박근혜 의원님께서 많은 걸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거를 좀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하도 및 터널 정기시설 유지 관리라고 먼저 예산을 지금 세운 거 한 36% 정도만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하신 게. 근데 저희가 예산이 늘었어요. 대려 집행을 그만큼 하지도 않고 그 예산이 늘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그 예산이 집행률이 낮은 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완료가 됐는데 정산되지 않아서 지금 정산 작업을 하느라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하차도 그 예산안 494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보면은 그 저희가 그 집행이 36.3%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다시 그만큼밖에 안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27일 회계년 마감 기간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초 2008년 예산은 다 집행 지금 현재 정산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 나갈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거의 이제 예. 12월 말에 그러면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까 박선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0%가 지금 현재 정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거의 나가면 90% 이상 나갈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11월 말까지잖아요. 네네. 근데 2개월 만에 그걸 거의 연간 단가이기 때문에 기존에 집행된 걸 월별로 뜯어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12월 달그 중기나 집행해야 할 금액이 아직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자전거 사고 위험 지역 거기도 보면 여기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12월 안에 다 끝나가. 그건 아예 아예 지금 현재 아예- 예, 아예 그건 안- 명시로 삼기로 아예 지금 아예 안 예, 되는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지금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보안 등에 대해서 LED를 교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시가 지금 요번에 올라온 거 지금 보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천연동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이거 완료하면 저희는 지금 몇 프로 정도가 LED로 교체될까요? 53%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 정도가 타 지역에는 돼 있다고 지금 돼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거기에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딴 데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한 예를 LED로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도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노후화돼서 교체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교체하는 게 예산 낭비일까요? 아니면 그걸 교체해서 전기세를 아끼는 게 더 예산 낭비일까요?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한 걸 100% 다 뜯어내고 LED로 교체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교체 못하고 예, 그리고 연수가 되면 연수 한 5천 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고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 부분에서는 전차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관리 업체에다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따박따박 보니까 딱 10%씩 올라가고 있던데요. 저희가 조산지구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관리할 게 더 줄어들지 않았나요? 이제 인건비하고 자재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주민들 신설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1,600건이 이제 교체비 이제 그 수리나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신설 보안 등이나 그런 신설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산동에 거기 관리가 줄었어도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교산동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줄었잖아요. 관리 대상자가 줄었을 거 아닙니까? 교산동은 지금 현재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는 최대한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사업식으로 전체적인 건물이나 뭐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 다 빠진다고 봐야겠죠. 저희가 그 지금 관리업체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보안등이 고장나서 직접적으로 가서 아니 그러진 않고요. 이제 그 국민신문고나 전화민원 그런 민원을 접수받게 되면 1차적으로 저희가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장 나가서 점검한 다음에 그 안전기 교체, 아니면 등이 나갔으면 등 교체 점검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시스템으로 상으로 이제 그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나가서 확인하면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객관적이고 조금 그분들에 대한 의심 어떤 그런 부분이 해소됐을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런 그까지 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안등 대출을 보면 인근 지역에 보면은 저희의 한 배 이상 되는 업체하고 그 관리 비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거를 저희가 뜯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더 드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교체했을 때 비용이 적게 들 건지는 지금 어떤 뭐 용역을 맡기시는데 어떻게 하셔서 그 판단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세금이 들어가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네, 오순철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그 야간 경관 개선 관련돼서 그 가로등 보안 등 유지 보수하는데 일반 운영비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증액이 됐어요. 거의 7억에 가깝게 증액이 됐는데 일반 운영비에 관련된 이 증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이게 왜 이렇게 일반 운영비가 거의 7억 육박하게 증가된 사유를 일단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보안등이나 일단 일반 운영비에서 7억 이상 된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기요금 상승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이제 그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자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일반 운영비가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 운영비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작년 대비 약 30%가 상승이 됐어요. 네. 전기료가 뭐 30%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20억에서 거의 지금 7억 정도 육박하게 이상이 된 부분인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7억이 증가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돼요. 세부 내용을 해서 심사하기 전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보안 등에 대해서 예전에 그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항상 행정사무관한테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재료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근데 지금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도로 관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보안 등 부분에서 상승이 됐는데 재료에 관련된 부분 지금 보관 어디 하고 있나요? 저희 지금 현재 그 관건자들 구입해서 저희가 참고에다 보관을 하고 네, 참고에도 지금 여유 등이 지금 있죠. 네. 항상 우리 이거에 관련된 보면 재료비를 항상 회기 때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증액이 돼서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참고에도 분명히 보안 등이 쌓여 있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예산을 올려오고 또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또 삭감을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최현종의 질문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지금 사업 구역이 약간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항상
LED라든지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이 뭐 크진 않지만 3천만 원의 증액이지만 항상 이렇게 증액을 올리는데 증액해서 그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쌓아놓을 거예요, 창고에? 그러진 않고요. 지금 수도권에서 그 재고 있는 자재 사놓은 거 거의 반실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그 보안등이나 그런 부분, 가로등이나 그다음에 공연등 그런 부분을 수시 교체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소진된다. 당연히 소진이 이제 되는 거,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에 있어서 바로바로 즉각 이렇게 교체해 주시고 하는 부분 이게 우리 사업의 목적인데 약간 항상 이렇게 증액이 돼서 재료가 창고에 쌓여 있는데 일부 쌓여 있는데 계속 증액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지금 기축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도로관리 그 도로 유지보수나 보도 유지부에 있어서는 또 2억씩 삭감이 되었는데 보안 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된 사유들이 되게 많아요. 자, 아까 우리 도로 보도 관리 유지보수 단가 계약도 지금 2억씩 삭감해서 하는데 왜 가로등 유지보수는 반대로 또 2억씩 증액을 시켰는지 사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도 약간 파손된 부분에 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면 당연히 나갈 수 있지만 등은 고장나면 바로 그 어떤 암세대 그게 꺼져 있는 상태라 그럼 바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보도나 포장 부분이나 균열이 가고 과연 그런 이제 상식적인 대화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와 보도 유지비는 약 6억에서 2억씩 삭감이 됐는데 단가 계약을 그러면 줄여서 단가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가로등이나 보안 등 유지 관련돼서는 20%가 증액이 된 부분이 이제 대략 왜 상승돼서 단가 계약을 하시는지를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상식적인 이야기 말고. 지금 인건비도 올라가 있는 부분이 단가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는 보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있을 텐데 있죠. 거기는 2억씩 삭감이 되고 여기는 20%가 인상이 된 이유가 왜 형평성도 안 맞고 보도 같은 경우는 물론 100% 지금 현재도 뭐 그 이상 그 예산을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다 100%다 하지는 못하고 그 보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이용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아니 보도계획 말고요 보안 등 이쪽만 이야기해 주세요. 왜 보안등은 아마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이거를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에 기존에 우리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재료비 집행률하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집행률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재료에 관련된 창고에 쌓아놓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항상 계속 사업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축재정하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 단가 계약은 대부분 다 줄이는데 여기만 유독 20%를 증액을 해서 계약을 한 인건비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당연히 돈을 드려야겠죠. 드려야 될 부분은. 근데 이제 20%까지가 상승된 정도에 10억에서 13억으로 증액됐어요. 지금 대략 이 정도까지의 인상이 돼야 될 부분인지를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자료로 심의 끝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 더 네네. 설명드리면 실제로 올 1월 달에 공원등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공원등 전체가. 그러니까 공원등 전체가. 그 답변을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다. 미리 사전에 네. 자료 그러니까 요청을 주셔야죠. 네. 심의하기 전에 그렇죠? 네. 이제 와서 고건등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상승됐다고 하시면 이거는 알겠습니다. 시기가 맞지가 않죠. 그리고 아까 이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제 진행된 부분이잖아요. 2억 9,700. 당연히 주민들께서 제안을 주셔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당연히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자 이것도 보면은 한 동 자체에서 보안 등 노후 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단가 계약하는 부분하고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재료비라든지 그렇죠? 천연동이라는 굉장히 넓은 지역의 부분에 있어서 한 동이 빠져나가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10%가 줄어들면 20%가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참여에서 2억 9,700이 잡혀 있고 그 동은 이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하남시가 이제 들어갈 사용할 예산인데 그러면 줄어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상식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비도 인상해달라 우리 단가 계약도 인상해달라 인상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인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상식적으로는 연가가 뭔가 계산법에 의해서도 좀 맞지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의 끝나기 전에 중요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 도로 관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단가 계약이 줄어드는 부분이 이제 이걸 줄어들게 되게 되면 우리 하남시민의 불편함이 혹시 올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부분 없을까요?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뭐 우리가 도로 시설에 있어서 항상 뭐 싱크홀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우리 하남시 도로 개선이 솔직히 신도시 개발이나 계속 뜯어고치는 게 많아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줄어들어서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염려는 스럽고요. 네. 작년 대비 한 68억이 지금 감소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많은 민원을 해소했죠. 굉장히 전화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는데 아마 2024년도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감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민원 대응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문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꼭 투입돼야 될 예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뭐 약간은 좀 줄여야 될 때는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은 오히려 증액을 못해도 기존에 유지하거나 약간의 감축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거의 30%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된 부분이어서 앞으로 그럼 24년도에 우리 하남시 도로 관련된 계속 개보수가 지난 24년, 22년도보다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많은 삭감보다는 유지하거나 했어야 된다는 좀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지금 현재 보수 비용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안 될 경우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심리 불편이 발생된다면 추경 때 조금 더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민부랑 도로 정비사업 공사 주민참여 예산도 이제 이게 계속 주민참여를 했지만 작년에도 봐도 22억 정도의 도로 보수에 관련된 주민참여 도로 이렇게 깔아주고 있지만 올해 잡힌 예산이 2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이 일단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에서 집행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계속 커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의 다음에 증액 관련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시 도로에 대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전하고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49억이 전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죠. 저희 하남시가 지금 8개 구역에 2.78km죠. 지금 현재 잡혀있는 그 1구간, 거기에서 한 구간만 현재 잡혀있는 금액이 49억입니다. 일부입니까? 1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워낙 원도심에 있어서 이 그 전선 문제 때문에 신도시와 달리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의 보고가 없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구역에서 어떻게 하지? 원도심의 개념이 굉장히 많잖아요. 덕풍동, 신장동, 뭐 지중화 사업일 것 같은데 지금 신장 시장 인근에 사업을 이제 49억 중에 우리 하남시가 들어갈 돈은
5억이었잖아요. 네. 나머지는 한전에서 부연 부담하는 거죠. 정부하고. 정부하고 네, 정부하고. 우리 시는 15억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더 확대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의원님들이 상임 의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하겠다는 말은 시장이 입에서 이제 저희들도 알게 되었고 언론에서만 알게 됐지 전체적인 큰 틀 안에 계획을 어디까지 세웠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이 이걸로 시장으로만 끝날 건지 이게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하고 계획이 자료 뭐 보고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야 다음에도 또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시민들께도 정확하게 의원님들께서 알 걸 좀 알려줄 거 아닙니까? 네, 시장님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고도 왜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되게 염원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심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꼼꼼히 준비해서 네, 심의 후라도 정확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 위원장님 토대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보고를 한번 하시던요. 그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은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개인 이동 장치 보수에 관련된 500을 신규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말 그대로 설명서에 보면 업무용 개인 이동 장치. 그럼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 사용하는 개인 이동 장치와 지금 우리 업무라면 우리 공공을 이야기를 할까요? 아, 그러지는 않고요. 저기 업무용 그 저희 킥보드가 3대 있거든요. 우리 하남 시청 관내 네, 네. 시청에 사용하고 있는 네, 네, 네. 킥보드가 3대가 있습니까? 네, 네. 예. 그 부분하고 그럼 이 세대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 시가 구입한 겁니까? 우리 시각 구입한 거거든요. 구입한 걸까요? 네. 언제 구입했을까요? 정확한 날짜는 연도는 기억이 그러면 왜 구입을 했습니까? 그 수시 그 순찰 좀 목적으로 구입했었습니다. 이런 이동 장치가 있었다는 건 저는 이제 지금에서 처음 알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민간에서 워낙 사용하는 이동 장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자산으로 해서 아마 세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도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 세대에 대한 유지 보수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승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498페이지고요) 이 이제 미사역 환승 주차장에 있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었잖아요. 네. 이용률에 있어서 되게 미흡하다.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단가 계약을 하시잖아요, 업체와. 네. 이것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지금 시설이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이 이제 계속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률로 봐야겠죠. 네. 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죠. 이제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게 이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단가 계약해서 계속 돈은 들어가고 이용률은 본 의원도 여기 가서 현장 점검을 워낙 지역보다 보니까 미사일 들어가서 확인을 수시로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들립니다. 근데 거의 50% 항상 공실이 많고 개인 이동장치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시설을 만들어놨고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이용률은 저조하고 뭔가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차라리 두 개의 공간 중 이거는 그냥 저의 의견인데 한 공간을 폐쇄하고 하나로 해서 이용률을 100% 만들어 놓고 한 공간은 우리가 부족한 공간을 만들든지 이렇게까지 안 된다면 뭐 워낙 크게 이야기했지만 예산 투입에도 좋지만 다시 한 번 더 그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난간 1억이 신규 사업 올라왔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한강변 그 안전난간 리서치 네네. 구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한강 부분에 지금 가다가 끊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네, 거죠? 네. 이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설명 지금 궁금한 거는 대체로 다 끝났고 자료들이 이제 조금 아까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그 궁금했던 사항이 아까 일반 운영비인데 7억까지 증가된 부분도 자료가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 도로라든지 보도 관련된 예산 많이 삭감돼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보안등과 가로등은 오히려 더 증액됐다. 주민참여 예산과 중복이 되는 사업도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이 이게 좀 잘 된 건지 아니면 뭐 소위 우리가 항상 가로등 관련 보안등 보면은 매 회기 때마다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 원상을 하고 있지만 계속 증액해달라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본의원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증액을 해야 될 사업인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예산 편성을 잘 했나 솔직히 의문감이 듭니다. 하여튼 줄어든 예산 속에서 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영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반영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 증액 예산 신청을 해서라도 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드릴 분이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지중화 작업하고 있잖아요. 네. 시중화 중인데 먼저 한번 저희들이 소화가지고 이게 좀 확실히 국고 보조금을 확실히 받아 놓으신 건가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건 부분이 와 있습니다. 산정했어요. 사실 공부가 네,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네. 예, 언제쯤에 그 2024년도에 회의가 지금 저희가 저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요. 그 2024년도에 정부 반영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네. 한전한테 가는 겁니다. 한년 네, 직접 가는 겁니다. 저걸 한번 소화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미사역 자전거 환승 주차장 관리 3억 6천에 대해 저희가 세부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비가 왜 3억 6천이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전거 안전교육은 올해 잘 했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는 안전교육에서 총 8개 초등학교에 2,573명을 교육을 했고요. 선발을. 그다음에 하반기 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67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9명. 그 예산은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쓰신 건가요? 네, 이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집행률에는 안전교육에 대한 집행률이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게 본 의원이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올해 7월에 제정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저는 자전거 이용 시설 및 업무용 개인형 이동장치 보수라는 그 사업에 있어서 조금 기대를 했던 거예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드디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노력을 하는구나. 저희가 종로에도 우리 팀장님과 함께 현장 점검 벤치마킹 갔다 왔지만 우리 부서에서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돼서 이용자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도울 수 있는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세워진 500만 원의 예산이 본인들 개인형 이동장치 수립이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안전사고도 분명 하남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지금 업체가 더 늘어나서 인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에 대한 사업 예산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인의 이동 장치가 프로젝트법에 이제 저촉되는 상황이라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개인 사업자가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아주 지금 현재 미비하거든요. 지금 국회에서도 이 관련 제가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과장님. 하남시 관련돼서 조례가 있다면 조례 근거해서 사업 만드실 수 있는 건데 의지가 없었다 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더 이상의 안전사고 그리고 불편함, 보행자의 불편함 없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관련된 예산이 31억이 넘는데 뭐 19억 우리가 그걸 못 만들었다 해서 말씀은 주셨지만 자전거 관련 예산 31억 중에 집행률 20%예요. 그러면 24억이 우리가 2월 된다는 거죠. 2월이 아니겠죠. 그럼 24억을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라도 해놨다면 다만 1억이라도 이자가 붙었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는 왜 이 예산을 쥐고 계셨나라는 다시 한번 아쉬운 마음 전하고요. 또 특히 재해 예방 관련돼서도 아직 뭐 사업비가 정산이 안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재해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집행률이 50%입니다. 그렇다 치면 재해는 예방이 되는 사업이라고 이제 항목을 정해주셨다면 사업비를 당초에 세워서 조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연말돼서 지금 인도 파헤치고 도로 파헤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주시고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셨는데. 네, 과장님 그 설명서에 98페이지 이 관내 가로등이 그 7,881개라고 적혀 있죠? 네, 네, 그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네. 보완등 계획 수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보안병은 마을 안에 인원수에 설치되는 거고요. 위에 4,416개는요? 그 아래는 3,222개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등과 공원등 개수는 같은데 보안등이 지금 조금 네?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숫자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혼돈이 오지 않도록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꼭 네. 해주시고요. 예산서 494페이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가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보안등이나 뭐 공원 등이나 이 단가계약이 전년도에 비해서 10%가 올랐습니다. 네. 오른 이유는 인건비와 자재비입니까? 네, 자재비와 인건비가 네. 올랐습니까? 그러면 그 앞서 우리 재료비가 또 위에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재료비는 별도로 이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그러니까 이 단가 계약 안에 재료비가 들어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인건비만 있습니까? 네. 인건비만? 그럼 그 앞서 그 예산은 493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그 보안등 보수 재료 구입이 안정기를 보시면 전년도에는 600개로 제가 지금 확인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300개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그 일부 LED로 전환돼서 현재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램프도 줄어들었더라고요. 작년에. LED 천연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지금 LED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비용에 있어서 그 줄어든 상태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재고도 없는 상태입니까? 일부 조금 있을 겁니다.
일부 재고로 인해서 지금 작년에 네. 비해서 300개를 네. 지금 감축시켰다는 네.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 안정기의 그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수영 제가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단가 계약에 대한 뭐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아까 똑같이 그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LED도 마찬가지로 내구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5,00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10년? 네. 사실 이 LED가 비싸기 때문에 이 교체율이 좀 저조한 겁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 원도심 골목길 조도 취약 지역 개선을 위해서 LED를 이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원도심을 많이 돌아다 보면은 또 이런 빛공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너무 밝다. 그래서 이제 닷을 씌워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너무 또 밝으면 또 주민들의 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세밀히 또 검토를 해서 네.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어둡지 않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밝게 또 좀 거리를 또 다닐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그 설명서 97페이지에 도로 안전시설 보수 공사 그하고 도로 구조물 안전 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지금 추진 계획이 되어 있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에다가 보수 공사 그 상반기에 중간 보고를 의회에다가 좀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빨리빨리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가 2024년도 예산이 도로관리과에 68억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일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 주로 대부분 업무인데 68억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그 2024년도 예산에 대한 기출 재정 기출 재정. 저희 부서가 많이 공유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도 어쩔 수 없이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예산 줄어든 만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서 네. 예산에 맞춰서 하지 말고 업무 능력에 맞춰서 하나님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2월 사업비입니다. 2월 사업비는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규 사업인 경우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절차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불가피하게 2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산 심사에 있어서 하나씩 의회의 본능 기능을 좀 무시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2월 사업비, 특히 명시 2월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됩니다. 네, 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좀 들어가서 보면 우리 하남시의 공원 등 보안 등 가로등 주위에 그 시민들의 안전, 그러니까 시민들이 취약 지역 내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어떤 전화가 없을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주에 남발행하고 전화번호가 지금 표차를 전화가 없었을 경우 전화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노약자인 경우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랬을 경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제 조건이 취약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게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뭐 일반 시내 가로등주야 필요 없겠지만 공원 등 제가 말씀드린 한강공원이나 이렇게 새벽길에 산책을 하시던 분들이 만약에 사고를 부딪히지 않게 당했을 경우에 신고할 수 있거나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타 지자체, 특히 이 가까운 남양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르면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소방서하고 같이 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예산안 4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재난 대응 긴급 복구 공사가 있어요. 2억 5천만 원이죠. 재난 대응이라 하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예산이 있어야 지금적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난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기치 못한 부분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예비비입니다. 당연히 예비비로 쓰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미리 어떤 업무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데 건전재정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비비가 쓰고 그다음 내년에 뭐 추경에 확보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도로안전시설물이 2억 5천이 줄어들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관한 부분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세입이 축소되고 함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고 도로안전시설물 보수공사가 게을리해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할 정도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이건 크나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안전에 관한 예산은 유지를 하거나 증액을 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494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우리 그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공원등 유지보수 쭉 해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남시에 전기공사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 잘 모르죠. 그 전기공사업체 하남시에 있는 업체가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권역별로 인해서 이 하남시에 있는 전기공사업체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라 영세한 업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하남시에서 하는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차량 사인보드를 4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차량이 사인보드라고 하면 경광등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차량이 섰을 경우에 비행하라는 표시. 이게 몇 대입니까? 하나 잡고 한 대. 한 대 400만 원 들어요. 이런 거는 산출 내역을 확실하게 이게 경광등 얼마, 그다음 뒤에 우리 그 사인등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게 400만 원 안 들어가요. 물론 뭐 이게 시급하고 하니까 해야 또 안전이 확보되니까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도 좀 세밀히 예산안 편성을 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업무 추진비에 가서 도로관리과 당면 업무 추진비 밑에 도로 유지 업무 추진 1,000만 원 이거 누구 겁니까? 몇 페이지? 495페이지 업무 추진비.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할 거 아니고
시각에 비해서 높을 거예요. 꽉은 따로 있는데 도로 관리과는 400만 원 있잖아. 네. 그 1000만 원은 뭐냐? 의회에 쓰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이렇게 숨기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게 숨길 게 아니라 도로 관리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있어요. 그다음 496페이지 동물 사체 처리 용역 관련해서 이그 부분도 6천만 원이 들었는데 동물 사체 처리 용역 당연히 해야죠 누군가. 근데 이게 식품위생농업과하고 이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 저기 동물 관련 주관부서인데. 이게 로드킬 당한 걸 이제 주말이나 야간에 당한 걸 처리비용입니다. 아니 그게 아닌데 왜 제가 이걸 협업을 해야 되냐면 처리는 빨리 해야 되잖아요. 제2의 제3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처리만 계속해서 될 일이 아니라 로드킬 예방책을 서둘러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이거는 계속 동물 사체 처리만 한다 그러면 예방은 없고 사체만 한다 그러면 이게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품위생농업과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동물 사체 처리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많이 발생된 지역이 있을 거예요. 빈도를 따져서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 이 로드킬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이 더 중요해요. 듣고 난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것보다가 그래서 그걸 같이 협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정부 혁신 관련해서 우수 사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각 부처별로도 있었고 시도별로도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한 것 보면 지금 도로 이 보수 관련해서 이면도로나 또 그다음 그 인도와 관련되어서 이 그 칼라 블록으로 해서 도시가 아주 쾌적하게 만들어서 그게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우리 시도 앞으로 도로 보수할 때 이면도로 같은 데는 이 당연히 투수 블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 더되어서 그 도시 주변과 조화롭게 밝고 또 쾌적한 도로 교통을 위해서는 이 칼라 블록을 그 주변 환경에 맞게 이렇게 넣어서 해야지. 지금은 제일 간단한 게 그냥 아스콘 포장하면 간단하죠. 그 아스콘 포장은 겨울에 얼면 빙판길로 변해서 위험도 있고 또 그 아스콘이 친환경 자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2024년도부터는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7페이지 보면 보도유지보수공사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보도를 새롭게 이제 교체를 할 때 이 보도 블록 걷어낸 보도 블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물 처리하죠. 이것도 정부 혁신의 최우수상 받았어요. 진짜 참 찾아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보도 블록 중에서 아직 깨지고 못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하는데 그 외에 농사를 짓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더 이상 이제 쓸모없는 부분들은 폐기 처분하는 걸로 했는 게 예산 절감과 시민 친화 정책으로 인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에 이렇게 할 거예요. 잘 찾아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종합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시민들에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을 이유로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 기한 내에 제출하셔서 예산 심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운영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종료합니다.